계세요, 여러분? 혹시 자, 다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혹은 주변에 이런 말을 버릇처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태국의 한 청취자가 겪은 끔찍한 이야기가 바로 집에 가자는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남자가 나콘나차시마 주로 낚시 여행을 떠났다가 겪은 일입니다. 원래는 그 후에 나콘나욕주로 이동해서 낚시를 계속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콘나차시마에서 낚시를 마친 후 친구 중 한 명이 자, 집에 가자라고 말했고 그 순간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콘나욕주로 가려던 계획은 완전히 취소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에게 일어난 공포스러운 사건은 정말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취자가 직접 겪고 보내준 실화입니다. 제가 내용을 가감하거나 꾸며낸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이야기는 들으시는 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명으로 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떼씨와 그의 친구가 함께 겪은 경험담입니다. 일은 그리 오래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떼씨와 그의 친구는 둘 다 낚시를 매우 좋아했는데 친구의 이름은 보이였습니다. 그와 보이는 며칠간 다른 지방으로 낚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약 4일 일정이었죠. 이 여행은 매우 갑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 저녁에 바로 출발하기로 약속한 것이었죠. 그들은 첫 번째 낚시 장소로 코란나콘나 차시마에 먼저 가고 코랏에서 일정이 끝나면 나콘나욕주로 넘어가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등 모든 계획을 마친 후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흩어져서 옷가지, 생필품, 낚시 장비 등을 챙겼습니다. 약속 시간인 저녁 8시가 되자 보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떼씨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불아찐 불이 주에서 코랏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3시간이 좀 넘게 걸려 코랏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휴식을 위해 차를 세우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코랏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코랏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 새벽 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갑작스러운 여행이었기 때문에 호텔이나 숙소를 전혀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숙소를 찾아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호텔이나 리조트가 많아서 잠잘 곳을 찾기 쉬울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근처 숙소 두세 군데에 문의해본 결과 방이 꽉 찼거나 남은 방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어떤 곳은 싱글 침대만 남아 있었는데 침대가 너무 작아서 둘이 바싹 붙어 자야 할 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온 날이 하필 어떤 회의가 열리는 날과 겹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괜찮은 숙소는 이미 예약이 꽉 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숙소를 찾아 헤맸고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고 더 이상 멀리 운전해서 잠잘 곳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냥 차에서 자는 게 어때? 최소한 호텔 비용도 절약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몇 시간 후면 또 낚시를 하러 나가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들의 목표는 숙소 찾기에서 차를 댈 만한 휴게소를 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아 계속 가다가 한 휴게소를 발견했습니다. 차를 돌려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 안에는 이미 서너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그다지 무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차들과 좀 떨어진 한적한 공간을 찾아 차를 세웠습니다. 다른 차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한 곳을 발견하고는 여기에 차를 세우고 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할 때는 주위 환경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것을 보고 바로 차를 돌려 들어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차를 마치고 시동을 끄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주차한 곳에서 약 4칸 정도 떨어진 곳에 거대한 보리수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보리수 나무는 정말 컸고 나무 밑동 주변에는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나무 주변의 분위기가 어쩐지 음침하고 기묘하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을 믿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좋지 않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다른 차들 가까이에 주차하는 게 여기보다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다시 시동을 걸자 보이가 물었습니다. 어이, 시동은 왜 걸어? 어디 가려고? 여기 좋구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턱으로 저쪽 보리수 나무를 가리키며 저기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즉시 반박했습니다. 아, 됐어. 그냥 여기서 자자. 주차했으면 됐지. 금방 아침 될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지만 친구가 괜찮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옮기고 싶어 하지 않으니 그냥 여기서 자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차 시동을 끄고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그 보리수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누워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신세지겠다는 의미의 인사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손을 모아 그 보리수나무에게 막 말을 걸려던 순간 보이가 그가 보리수나무를 향해 합장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 때 누구한테 절하냐? 그는 친구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서 잔다고 허락 좀 받으려고. 보이는 그 말을 듣고는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그냥 나무잖아. 너 미쳤냐? 그는 살짝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잠을 잘 때는 그곳에 터주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각자의 것이니 보이를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 그와 보이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하느라 분명 피곤했는데도 계속해서 깼다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반면 옆에서 자는 보이는 아주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침까지 흘리며 자고 있었죠. 그날 밤 그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차 근처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기침 소리였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도 그 기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떠서 주위에 누가 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된 다른 차들도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거나 아니면 잠든 보이가 낸 기침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본 후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다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약 10분쯤 지났을 때 똑똑똑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리는 오른쪽, 즉 운전석 쪽 창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차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픽업 트럭 짐칸에 올라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짐칸에 몰래 올라탄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운전석과 짐칸을 나누는 유리창 너머로 그가 본 것은 누군가 짐칸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차 안에서 자고 있는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짐칸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본 그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보이를 깨웠습니다. 보이! 야 보이! 일어나! 보이! 일어나! 보이를 깨우는 그 순간 마침내 보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보이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 누가 우리 차 뒤에 앉아있어. 하지만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순간 그가 봤던 짐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던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죠. 보이는 새벽 4시가 넘어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왜 깨우는 건데? 보이가 고개를 돌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휴게소를 떠났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나오자 보이가 물었습니다. 야, 떼, 너 어디가? 아직 아침도 안 됐는데 어딜 그렇게 서둘러? 그는 보이에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주유소 갈 거야, 주유소. 그러자 보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잘 됐네. 가서 목캔디 같은 거나 사서 먹어라. 어젯밤에 네 기침 소리 때문에 밤새 잠 설쳤다. 그 순간 그의 얼굴색이 싹 변하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보이에게 말했습니다. 보이, 나 기침 안 했어. 보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안 했으면 누가 해? 귀신이 기침이라도 했단 말이냐? 그는 방금 겪은 일을 모두 보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보이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헛것을 본 거겠지, 떼. 아무 일도 없었어. 난 어젯밤에 아주 잘 잤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고. 보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칸에 앉아있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야기해봤자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차를 몰아 파란색 간판의 한 주유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화장실에 가고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무언가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배불리 마친 후 그들은 낚시터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대로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보이가 운전대를 잡고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번에 가기로 한 낚시터는 코랏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끼리만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곳이었죠. 그들이 있던 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침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맨이었고 주변은 꽤나 무성한 수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낚시하러 왔던 사람들이 풀을 베어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 보니 다른 픽업트럭 한 대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처럼 낚시하러 온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장소로 흩어져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낚시에 집중했죠. 그러다 오후 5시쯤 그는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낚시하던 보이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보이는 소리쳤습니다. 어이, 집에 가자. 우리 다른 데로 가서 숙소도 찾아야지. 곧 어두워지겠다. 가자. 집에 가자. 다들 집에 가자. 그는 보이에게 알았어 라고 소리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보이의 말에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야기마다 경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왔을 때 집에 가자고 할 때는 이름을 부르고 모두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는 어딜 가든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마치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자고 초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무언가 따라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떼씨가 들었던 귀신 이야기들은 많았고 그는 이런 종류의 일은 믿지 않더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귀신 이야기처럼 정말로 다른 누군가가 따라올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막 이상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또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차에서 보이를 기다렸습니다. 보이가 도착하자 그는 보이에게 말했습니다. 보이, 너 미쳤어? 이런 산속에서 누가 그렇게 집에 가자고 소리치냐? 이 자식아, 그러다 다른 놈들이
따라오면 어떡하려고. 보이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내가 전화했는데 네가 안 받았잖아. 그래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 이 정도는 괜찮아. 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오늘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잡은 50여 마리의 물고기를 준비해온 아이스박스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그날 밤 묵을 숙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아 계속 가다가 길가에서 일일 임대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상태도 괜찮아 보여서 차를 돌려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가자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숙소 찾으세요? 빈 방 있어요. 하룻밤에 500바트인데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때와 보이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무엇보다 빈 방이 있다는 사실에 아주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머니. 저희 하룻밤만 잘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콘나역으로 떠날 거거든요. 아주머니는 그래. 근데 방이 몇 개 안 남았어. 방 하나에 3명까지 잘 수 있단다. 얘들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주머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2명이에요. 방 하나면 충분해요. 그 말을 하자 아주머니는 눈에 띄게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짐칸 쪽을 의아한 표정으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짐칸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본 사람처럼요. 아주머니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이상한 표정으로 그곳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주머니의 태도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아주머니의 시선은 계속해서 짐칸을 힐끗거렸습니다. 일부러 보려는 것 같지는 않았고 곁눈질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가 2명이라고 말한 후부터 아주머니의 행동이 즉시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500바트야. 얘야, 500바트. 그는 아주머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 후 아주머니는 열쇠를 건네주며 작은 집 한 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와 보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아주머니가 그냥 가버리다니. 방을 열어주지도 않고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디 급히 갈 곳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는 차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짐을 다 내린 후 그들은 오늘 저녁에 잡은 물고기로 무엇을 해먹을지 의논했습니다. 보이는 우리가 잡은 물고기로 뭐 좀 해먹자. 괜히 장보러 다니면서 귀찮게 할 필요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각종 양념과 조미료를 챙겨왔기 때문입니다. 떼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맥주를 사오겠다고 자원했고 보이는 요리 솜씨를 발휘해 잡은 물고기로 안주와 반찬을 만들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보이가 요리를 하는 동안 그는 맥주를 사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편의점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그는 맥주 4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4병으로 충분하시겠어요? 형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충분해요. 동생, 우리 조금만 마실 거야. 근데 뭐라고? 많이 왔다고? 직원은 그에게 아닙니다 형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맥주 4병을 들고 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4병으로 충분하시겠어요 형님?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술고래처럼 보였나? 사실 나랑 보이랑 각각 2병씩 마시면 충분할 텐데. 숙소에 도착해서 그는 보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이, 직원이 4병으로 충분하겠냐고 묻더라. 우리 다시 가서 더 사올까? 그가 도착했을 때 보이는 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보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보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이, 그래서 사병으로 충분하겠냐고? 하지만 보이는 담배를 든 채로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보이, 너 왜 그래? 그리고 생선은? 아무것도 안 했네. 차에서 맥주를 들고 내린 그는 보이가 대체 왜 저러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생선도 손질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앉아서 담배만 피우며 몸을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는 보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너 아직 생선 손질도 안 했어? 그가 보이에게 말을 마친 바로 그 순간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맥주를 냉장고에 넣으려고요. 그러자 보이가 말했습니다. 네,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그는 물었습니다. 왜 그래, 보이? 보이가 말했습니다. 방 안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는 그 대답을 듣고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이에게 물었습니다. 보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보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밤에 방에서 자려면 너 혼자 자. 난 차에서 잘난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차에서 자는데? 방도 있고 돈도 냈잖아. 왜 방에서 앉아? 침대도 편한데. 보이는 집 앞에서 몸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보이가 그렇게 짧고 애매하게 대답하자 그는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더 말해봤자 분위기만 안 좋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맥주를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였죠. 방 안에 있는 냉장고에 맥주를 넣었습니다. 다 넣고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있던 얼음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차로 돌아가 얼음을 가지고 다시 방으로 가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그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반찬과 생선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이것저것 만들고 국물을 끓이고 하더니 마침내 반찬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보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보이, 자, 이제 밥 먹자. 그때부터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방금 사온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밤 10시 30분쯤 되었을 때 그들은 술을 그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나콘나역으로 출발해야 했기 때문이죠. 보이는 자기가 먼저 씻겠다고 했습니다. 씻고 나서는 방에 있던 베개와 이불을 챙겨 정말로 차에서 자러 갔습니다. 보이는 방을 나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나 자러 간다. 행운을 빌게. 그 순간 보이가 걸어 나갔을 때 그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보이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편한 방에서 안 자는 거지?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이가 나가자마자 그는 욕실로 들어가 보이 다음으로 씻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껐습니다. 방에 혼자 자려니 조금 으스스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날 밤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어떤 방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꿈까지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낚시하러 가서 큰 물고기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고 친구들과 형제들이 모두 기뻐하는 그런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날 차에서 잘 때도 이렇게 푹신한 리조트 침대에서 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4시경 그는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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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야! 떼! 문 좀 열어봐! 떼! 빨리 문 열어! 떼! 떼! 문 열어! 그는 방 앞에서 울부짖는 보이의 목소리와 함께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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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보이에게 물었습니다. 보이, 너 왜 그래?
보이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은 표정과 태도로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귀신들이 짐칸에 가득해. 짐칸에 꽉 찼다고. 귀신들이 가득 왔어. 친구야, 봐봐. 전부 앉아있어. 그 후 보이는 그들이 주차해둔 픽업트럭의 짐칸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서 짐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트럭 짐칸에 귀신이 가득하다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당연히 그가 나가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칸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여러 물건들 외에는 말이죠. 그때 그가 자신의 차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보이에게 물었습니다. 보이, 너 대체 뭘 본 거야? 보이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 문에서 다시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이는 다시 한번 화들짝 놀랐고 그 자신도 마찬가지로 놀랐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크 소리는 리조트를 관리하는 아주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와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요. 그는 리조트 관리인 아주머니인 것을 확인하고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가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 없어요. 제 친구가 취해서 그래요. 아주머니, 짐칸에서 귀신을 봤다고 소리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들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방에 좀 들어가도 될까? 그는 그 순간 의아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왜 들어오려는 걸까? 아주머니 방도 있는데 왜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주무시지 않는 걸까? 아주머니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둘을 보니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구먼. 내 생각에 자네 친구도 취한 게 아니야. 나도 봤어. 저녁 때부터 봤다고. 그래서 내가 자네들한테 몇 명이서 왔냐고 물었던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자네들이 여러 명이랑 같이 온 것 같았거든. 처음엔 말해줄까 했는데 그랬다간 자네들이 겁먹고 안 묵을까봐 그랬지. 그 순간 그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보셨어요? 확실히 보신 거 맞아요? 아주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자네들이 누군지 모를 사람들을 짐칸에 가득 태우고 왔어. 애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렇게 가득 앉아 있는데 내가 그런 방 하나에 3명 잘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겠어? 자네들이 그 사람들을 방 안에 빽빽하게 채울까봐 걱정돼서 서둘러 말해준 거야. 그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낚시하러 갔다가 겪은 일 때문일 것이고 짐칸 가득 보였다는 것은 분명 그 순간 보이가 했던 말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어디서 데려왔어? 원래 있던 곳에 데려다줘. 그는 아주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원래 있던 곳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 후 아주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 자신은 밖이 아직 어두웠기 때문에 감히 어디로도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방에 있는 동안 그는 보이에게 물었습니다. 보이, 너 어젯밤에 뭘 본 거야? 어떻게 된 일이야? 하지만 보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며 그냥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이 밝아오자 그는 아주머니에게 열쇠를 돌려주고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가 운전해서 간 곳은 바로 어제 갔던 그 낚시터였습니다. 그곳에 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누군가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는 길 내내 보이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소에서 출발하여 낚시터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약 40분이 걸려 어제 낚시했던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낚시하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으스스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보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해. 도착했어. 하지만 보이는 계속 피했습니다. 자기가 내리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싫어, 싫어. 네가 말해. 네가 말해줘.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그들을 오라고 불렀으니 네가 내려줘야지. 난 부른 적 없어. 네가 직접 말했잖아. 결국 보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았지만 향을 피우거나 어떤 의식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략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신 분들은 모두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재빨리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차에 뛰어 오르자마자 그는 떼에게 말했습니다. 떼, 가자. 빨리 밟아. 귀신들이 또 뛰어오르기 전에 그는 보이가 시키는 대로 서둘러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는 보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대체 뭘 본 거야? 이번에는 보이도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것은 저녁 6시경 떼씨가 맥주를 사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집 뒤편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설명하자면 그들이 묵었던 숙소는 1일 임대주택 같은 곳으로 침실 하나, 욕실 하나가 있고 집 뒤편에 발코니가 있어 요리를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보이가 방 뒤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은 방 안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선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는 떼씨가 들어온 줄 알고 소리쳤습니다. 떼, 너 돌아왔어?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이는 아마 못 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뒷문이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보이는 계속 생선을 씻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즐거워하는 웃음소리, 날카로운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하, 마치 아이들이 정말로 뛰어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집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집 아이들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내밀어 이 방에는 저랑 친구 둘이 있어요 라고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몸이 퉁퉁 붓고 피부는 녹색과 보라색을 띠고 눈알이 없는 작은 여자아이들이 방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을요. 그 광경을 본 그는 너무 놀라서 방 뒤편에서 뛰쳐나와 방 앞으로 갔습니다. 앞쪽에는 다른 방 발코니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몸이 붓고 눈알이 없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본 그는 너무나 두려웠고 방 안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떼씨가 차를 몰고 돌아올 때까지 말이죠. 그때 본 모습이 바로 그가 담배를 들고 몸을 떨며 앉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방에 들어가서 자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귀신이 그 집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귀신이 그를 따라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떼씨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말했다가는 떼씨가 겁을 먹고 잠을 못 잘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자지 않고 차에서 자기로 한 결정은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보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차 안에서 잠을 잘 때 막 잠이 들려던 찰나에 귓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라는 것만 알았고 목소리도 여러 개였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였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단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때 잠을 자고 있을 때 마치 시끌벅적한 시장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소리만 들었을 뿐. 나는 차에 혼자 자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들자 그는 황급히 왼쪽과 오른쪽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모든 대화 소리는 사라지고 밤의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나 개구리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던 찰나에 다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 속삭임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들은 속삭임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따라왔어요. 저희도 따라왔어요. 저희 모두 왔어요. 그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가 들은 소리는 저도 따라왔어요. 저희도 왔어요. 저희 모두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번에는 차 안에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약사 5명이나 그들의 차 안에 비좁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옆에도 뒤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차 안이 꽉 차 있었죠. 심지어 발을 두는 바닥 공간에도 누군가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본 순간 보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혼자 자고 있던 차 안에 지금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비좁게 앉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그 순간의 광경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형체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뭉개져 있었고, 어떤 것은 눈알이 없었고, 어떤 것은 마치 물에서 막 건져 올린 부패한 시체 같았습니다. 그렇게 차 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바로 그의 발치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형체가 하는 소리를 내며 눈을 튀어나올 듯이 부릅떴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쇼크 상태였고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뒤돌아서 차를 보며 그가 본 귀신들이 아직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떼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떼, 일어나. 떼, 일어나. 그리고 보이는 다시 차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픽업 트럭의 짐칸에 남자,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온갖 형체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픽업 트럭이 10명, 20명, 30명 정도의 사람을 싣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미친 듯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댔고 결국 아주머니가 무슨 일인지 보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사람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에게 물었습니다. 보이, 어떡할래? 나 콧나욕으로 계속할까? 사실 이 질문은 별 생각 없이 던진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보이가 계속 가자고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낚시를 매우 좋아하고 이렇게 쉽게 겁먹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보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자. 나 집에 가고 싶어. 더 이상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 보이의 표정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바꿔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불평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쑤신다 등등. 결국 그는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사서 먹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불평을 멈췄습니다. 그 후 그는 계속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그의 기분에 따라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집 앞에 내려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짐 가방만 챙겨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낚싯대나 다른 장비는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보이, 낚싯대 안 챙겨? 그는 돌아서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 해. 나 낚시 그만둘 거야. 너 다 가져. 보이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낚시를 그토록 좋아하던 사람인데 평소에 보이는 그보다
낚시를 더 잘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3일 후 그는 보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부를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직접 보이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낚시 장비도 돌려줄 겸해서요. 그런데 보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보이의 어머니만 보았고 보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보이는 어디 갔어요? 제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돌아온 후부터 보이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단다.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불평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해. 너희들 대체 뭘 하고 온 거니? 보이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오늘 아침에 절에 데려가서 성수를 맞았는데도 나아지질 않는구나. 그는 어머니에게 그들이 코라스로 낚시하러 갔을 때부터 보이가 무심코 집에 가자고 소리쳤던 일, 그리고 그 후 귀신이 따라온 것을 보았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이를 다시 절에 데려가서 주지 스님과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보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다시 보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갈 때마다 보이와 어머니가 집에 없는 날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떼씨가 겪었던 또 다른 경험담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친구에게 집에 가자고 말한 것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차에서 잘 자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 귀신들이 차 안에 가득 앉아있다면 저였다면 아마 정신이 나갔을 겁니다. 특히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는 소리를 내던 그 귀신은 저였다면 쇼크로 쓰러졌을 겁니다. 이런 영혼을 마주친다면 누구라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들 집에 가자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누가 집에 돌아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것들 말이죠. 저는 그들이 전부 따라 돌아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에 가자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들려드린 비슷한 이야기들에서 사람들이 겪은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그들을 정말로 초대해서 데려가려는 의도처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간단한 요령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특히 두 사람이 왔을 때는 이름을 부르세요. 예를 들어 이름이 보이라면 보이야, 집에 가자 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이, 다들 집에 가자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4, 5명이 왔을 때는 더욱더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낯선 곳에 가면 그곳에는 늘 영혼이나 귀신, 잡귀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이 한 말을 듣고 떼씨와 보이씨가 겪었던 것처럼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경험담이며 듣는 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100점 만점에 100점, 10점 만점에 10점, 100만점 만점에 100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보이씨와 떼씨가 겪은 공포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 그들이 나콘나요까지 계속 갔더라면 또 무슨 일을 겪었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작 한 군데만 갔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계속 갔더라면 아마 더 심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신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많은 청취자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 제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답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헤어지기 전에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집에 가자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코랏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청하려는 그곳이 떼씨가 처음 짐칸에 혼자 앉아있는 영혼을 보았던 바로 그곳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귀신 만나지 않는 행운이 함께하기를. 안녕히 계세요.